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FastAPI MCP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GitHub 리포지토리 문서랑 예제 코드들을 좀 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FastAPI 웹 애플리케이션을 MCP, 그러니까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서버로 자동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특히 기존에 잘 만들어둔 API가 있을 때 이걸 요즘 많이 쓰는 LLM 같은 AI 시스템이랑 어떻게 쉽게 붙일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바로 그 점이죠. 저도 리드미 보니까 설정 제로 컨피규레이션 이 말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이게 진짜 그냥 기존 Fast API 앱만 딱 지정하면 바로 되는 건가요? 가끔 제로 설정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이것저것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하, 맞아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여기서 제로 설정이라는 건 정말 가장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별도 설정 파일 같은 거 없이도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Fast API 앱의 엔드포인트들을 쫙 훑어서 MCP 도구, 그러니까 툴로 바꿔준다는 의미예요. 아하. 여기서 MCP는 MCP라고 읽고요. AI랑 도구들이 서로 알아듣는 약속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MCP. 네. 핵심은 Fast API의 정의된 라우트 정보, 또 요청이나 응답 스키마, 심지어 스웨거 같은 API 문서 내용까지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MCP 도구 정의로 만들어준다는 점이죠. 오. 물론 좀 더 복잡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추가 설정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시작 자체는 진짜 간편하다, 그런 거죠. 그렇군요. 기존에 만들어둔 걸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매력적인데요.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 이걸 실제로 코드에 넣는 건 어때요? 간단한 편인가요? 예제 코드 보면 좀 감이 올까요? 네, 그 quickstart.mdx 문서나 아니면 기본 사용 예제 있거든요. 01 basic using example.py 이거요. 보시면 진짜 코드 몇 줄 안 돼요? 정말요? 네, FastAPI MCP 객체 하나 만들 때 그냥 쓰시던 FastAPI 앱 인스턴스 있잖아요. 그거 넘겨주고 마운트 메소드 한번 불러주면 끝이에요. 와, 기존 앱 코드는 거의 안 건드리고 MCP 서버 기능만 딱 추가되는 거죠. 세상에 진짜 간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쓱 만들어진 도구 이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I가 이 도구를 부르려면 이름이 좀 명확해야 할 텐데 혹시 user get, v1, read 이런 식으로 막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더 헷갈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FastAPI 라우트 정의할 때 쓰는 오퍼레이션 아이디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 써요. 아, 오퍼레이션 아이디? 네, 만약에 그걸 따로 지정을 안 해두면 FastAPI가 자동으로 좀 뭐랄까 길고 딱딱한 이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쵸,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 tool-naming.mdx 문서에서도 권장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users/user id 이 경로의 개초청이다. 그러면 operation id equals get user info 이런 식으로 딱 의미 있는 아이디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네네. 그러면 AI가 쓸 도구 이름도 get user info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이건 사실 라이브러리 기능이라기보다는 Fast API 쓸 때 원래 좋은 습관이기도 하고요. API 오퍼레이션 아이디 설정이 여기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쓰이는군요. 그럼 API가 좀 크거나 하면 그 내부용 API나 아직 외부에 공개할 준비가 안 된 엔드포인트들도 있을 텐데요. AI 할 때 보여줄 API를 좀 골라서 제어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죠. 모든 걸 다 열어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customization.mdx 문서랑 관련 예제 03 custom exposed endpoint example.py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네. Fast API MCP 설정할 때 어떤 오퍼레이션 아이디를 포함시킬지 혹은 뺄지 이걸 목록으로 딱 지정할 수 있어요. 오, 선택적으로. 네. 아니면 Fast API의 태그 비능 아시죠? 그걸 이용해서 특정 태그가 붙은 엔드포인트 그룹 전체를 통째로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도 되고요. 이걸로 AI한테 공개할 기능 범위를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노출할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또 중요한 문제, 바로 인증인데요. API를 그냥 막 열어둘 순 없잖아요? 보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특히 OAuth 같은 좀 복잡한 인증 방식도 지원이 될까요? 아, 보안 중요하죠. 네. 그 Advanced Auth.mdx 문서를 보면 Auth config라는 설정 객체가 있어요. 이걸로 MCP 서버 접근을 보호할 수 있고요. OAuth config. 네. 간단하게는 토큰 기반 인증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OAuth 2.0 인증 흐름까지 다 지원합니다. 오, OAuth도요? 네. 특히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Setup Proxies True라는 옵션인데요. 이게 뭐냐면
많은 OAuth 제공자들이 MCP 클라이언트랑 바로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 그럼 문제가 있군요. 네. 근데 이 옵션을 켜면 그런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록시 엔드포인트를 이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딱 만들어줘요. 와, 프록시를 자동으로요? 네.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OAuth 연동하느라 골치 아플 시간을 확 줄여주죠. 이건 진짜 써보면 고마운 기능일 거예요. 이야, 오아스 프록시 자동 설정이라니. 그것 때문에 고생해본 분들이라면 진짜 반가워할 소식이겠네요. 그럼 배포나 아니면 통신 효율성 이런 쪽은 어떤가요? 배포는 꽤 유연해요. 그 Advanced Deploy.mdx 문서에 나오는데 MCP 서버를 기존 Fast API 앱에 그냥 마운트해서 하나로 돌릴 수도 있고요. 아, 같이. 네, 아니면 아예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리해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통신 방식은 Advanced Transport.mdx에 설명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ASGI, ASGI. 네, 이게 요즘 파이썬 웹앱들의 표준 비동기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통신 효율도 꽤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기능들을 쭉 종합해 볼 때요. 결국 이 Fast API의 MCP라는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준다고 딱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API 자산을 AI가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뭐랄까 엄청나게 단순화시켜준다. 이런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여러분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은 Fast API 기반 API가 있다면 Fast API의 MCP는 그걸 MCP라는 어떤 표준화된 방식으로 AI에게 잘 전달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다리 역할. 네, 오픈 API 명세서를 막 분석해서 MCP 도구 정의 파일을 만드는 작업. 이게 사실 좀 지루하고 실수하기도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작업을 자동화해 주니까 결국 AI 연동 기능을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Fast API MCP는 진짜 최소한의 설정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Fast API 엔드포인트를 AI가 쓸 수 있는 MCP 도구로 자동으로 바꿔주고 기존 API 명세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노출 범위 제어나 복잡한 인증 처리, 또 유연한 배포 옵션까지 다 제공하는 상당히 강력하면서도 실용적인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제 MCP 같은 프로토콜 덕분에 API랑 AI가 연결되는 게 점점 쉬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API를 설계할 때 단순히 개발자나 사용자가 쓰기 편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AI 친화성, 그러니까 기계가 이해하고 쓰기 좋은 API 구조는 뭘까? 이런 고민 자체가 되게 중요한 설계 원칙이 되지 않을까요? 아, AI 친화성. 네. 기계가 쓰기 좋은 API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재밌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